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들어올 때는 물만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소금물이 나간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IADH라고 하는 그런 병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병은 뭐냐면 ADH라고 하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병입니다. 부적절하게. 이 ADH라고 하는 호르몬은 무엇인가? 이건 뭐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콩팥으로 우리가 소변 보잖아요. 소변 보시면 콩팥으로 물이 나간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콩팥으로 이렇게 물이 나갈 때 안 돼, 너 나가지 마 이러면서 그 물을 재흡수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하는 호르몬. 그러니까 뭔가 우리 몸에 이 물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나오면 물을 재흡수해서 다시 보충을 해주는 그런 호르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특이한 게 보통 소금물을 재흡수하거든요. 소금을 재흡수하면서 물이 같이 딸려오는 형태로 재흡수가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그냥 딱 물만 딱 재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볼게요. 우리 몸에 이제 뭐 물도 있고 H2O도 있고 H2O가 뭐 물이 한 6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소금도 있겠죠. 소금도 요렇게 한 6개 정도 있다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고 있었어요. 원래 요런 상태였다가 지금 뭐 이런 거 부족하지도 않은데 물이 뭐 부족한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SIADH는 부적절하게 그냥 ADH가 분비되잖아요. 그럼 콩팥으로 물이 이렇게 막 나가는데 그걸 다시 재흡수해서 여기로 보내주겠죠. 필요 없는데 보내주면은 여기 이제 물이 막 쌓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이 막 쌓여요 이러면서 이제 물이 막 쌓였어요. 한 6개 정도 더 쌓였다고 할까요? 그러면은 갑자기 얘는 물이 이렇게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 우리 몸의 부피가 이만큼인데 부피가 이만큼 늘어났잖아요. 응? 그러니까 체액량이 늘어났죠. 체액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액량이 늘어나면 우리 몸은 이거 갖다 균형을 다시 잡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기전이 발동하냐면 나트리유레틱 펩타이드라고 하는 게 올라갑니다. 나트리유레틱 펩타이드. 얘가 이제 얘는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소금하고 물을 같이 내보내는 거예요. 체액량이 많네. 그러면은 저기 소금하고 물하고 좀 같이 내보내자. 양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 이러면서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를 그냥 어떻게 내보내냐면 이 H2O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소금 3개 그리고 물 3개 이렇게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얼만큼 돼요? 우리 몸의 볼륨이 요만큼 될 거 아니에요. 요만큼이면은 원래 볼륨으로 다시 찾아졌죠. 체액량은 다시 정상화가 됐어요. 정상화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 나트륨의 농도죠. 원래는 이제 H2O 물이 6개, 그다음에 나트륨 6개 있었잖아요. 6대 6으로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물이 9개인데 나트륨 몇 개밖에 없어요? 3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런 상황이 나트륨 혈증에 빠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SIADH가 되면 들어올 때는 물만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소금물이 나가다 보니까 점점 우리 몸에 나트륨이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체액량은 어때요? 량은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유볼레믹 U가 이제 동일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액량 자체는 동일한 상태에서 오는 하이포나트레미아, 저나트륨 혈증의 어떤 예로서 이 이제 SIADH라고 하는 병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이제 우리 몸의 이 체액량, 볼륨이라는 거를 컨트롤하는 녀석은 사실 3명이에요. 첫 번째는 ADH, 두 번째는 이제 알도스테론. 제가 오늘은 알도스테론 너무 복잡해질까봐 말씀 안 드렸는데 얘도 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나트리 유레틱 펩타이드, 이렇게 이제 3가지
어떤 기전이 관여를 해요. 근데 2번, 3번은 전부 다 소금물로서 어떻게 조절을 합니다. 근데 ADH는 이상하게도 그냥 순수한 물로 조절하다 보니까 얘가 뭔가 잘못되게 되면 뭔가 이 나트륨의 농도 문제가 같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나트륨 그 농도, 정상 나트륨 농도가 135에서 이 145 사이를 아주 타이트하게 맞추거든요. 이 135보다 내려가면 이게 이제 저나트륨 혈증. 그다음 145보다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게 이제 고나트륨 혈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26 이렇게 이제 떨어졌다고 볼게요. 나트륨 농도가. 자, 이렇게 떨어지면 보통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트륨이 떨어졌네? 이게 뭐 뭔가 문제가 있나? 하고서 이제 교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상 균형이 깨진 상태니까 원래는 이게 이제 원인을 파악해서 이제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교정을 해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어떤 걸로 교정을 해줘야 될까요? 이걸. 그래서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그냥 소금물, 그냥 우리 몸의 농도와 같은 소금물이 있거든요. 노말 셀라인이라고 합니다. 노말 셀라인. 이게 임상에서 의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수액 중에 하나죠. 노말 셀라인 그리고 5% DW. 요거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몸의 농도와 동일한 그런 소금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이제 집어넣어주면 이게 이제 얘가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농도는 얼마냐면 154가 들어있어요. 사실 조금 더 들어있죠. 이걸 주면은 우리 몸은 지금 126이니까 154를 주면 뭔가 그냥 이렇게 소금이 가가지고 교정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와도 교정이 안 됩니다. SIADH 상황에서는 교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준다고 해도 어때요? ADH가 계속 분비가 되고 있으니까 이 H2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계속 늘어나고 나갈 때는 어때요?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에서 소금물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4가 들어와도 그 소금은 들어오는 족족 나가고 물은 계속 땡기니까 계속 그냥 126인 상태, 아니면 점점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로 이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치료의 기본이냐? 그러면은 일단 물 제한입니다. 물 제한. 영어로는 water restriction. 그러니까 물 섭취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뭔가 콩팥에서 빠져나가는 물을 재흡수해서 이런 이 H2O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아예 물을 딱 제한을 해버리면 뭐 들어올 만한 이런 게 없어.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병을 컨트롤하게 되는 그런 원리로 물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마시는 물, 음식으로 섭취되는 물 다 포함해가지고 하루에 한 500ml에서 1리터 이상, 1리터 이하로 딱 컨트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걸 이제 조절하게 되는 그렇게 되죠. 또는 이제 이 물 제한으로 안 된다. 그런데 이걸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154 정도의 애매한 그런 소금물을 주는 게 아니라 3% 셀라인, 그러니까 3%그 소금물 용액을 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많은 그 NA가 들어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나트륨. 얼마가 들어있냐면 513이 들어와요. 513. 그러니까 이렇게 513짜리가 빵 하고 들어오게 되면 126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54 정도는 그냥 ADH 뭐 이렇게 내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얘는 뭐 이게 그 내보낼 캐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트륨이 점점 ADH가 분비가 된다 할지라도 나트륨이 점점 쌓이면서 126, 127, 128 이렇게 이제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 이거 레지던트 1년차 때 이거 못하면 아주 심하게 많이 혼났었죠. 너무 급하게 오르면 안 됩니다. 126에서 이걸 확 줬는데 막 그 다음날 막 145가 됐어. 이러면 이제 엄청 혼나는 거예요. 딱 하루에 8 이상 올리면 안 돼요. 8에서 10 이상 올리면 안 돼요. 만약에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더 오히려 내리는 그런 용액을 쓰더라도 올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걸 너무 급하게 올리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 모든 세포들이 다 영향을 받잖아요. 이거는 경제에서 금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세포가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126에 이미 적응이 돼 있었던 상태인데 갑자기 밖에 이 나트륨이 막 많아지는 145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세포 안에 있던 물들이 쪽쪽쪽쪽 빠져나가죠. 그러면은 이 세포가 이렇게 작아지게 되면서 뭔가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폰스라고 하는 그 뇌교라고 하는 우리 몸의 호흡을 관장하는 뇌 부분인데 여기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사실 이게 원리가요 간단하진 않아요. 이게 제가 물이 쪽쪽 빠져나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보다 조금 복잡한 원리가 있는데요. 어쨌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천천히 교정을 하는 게 이 저나트륨 혈증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서는 교정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웬만하면 교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교정하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천천히 교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병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SIADH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최근에 업로드된 니은 멤버십의 저나트륨 혈증 플레이리스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